자, 이론감지 3페이지부터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자산 얘기하면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해가지고 유동자산, 뭐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런 얘기 했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나갈 거는 당좌자산 중에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이제 3페이지 위에 현금부터 가거든요. 위쪽에 간단하게 필기 좀 잡을게요. 일단 처음에 진도 나갈 거는 위에 타이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우리 앞에서 이제 기초교환할 때 쓰기는 했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쓸게요.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을 통합한 것을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초교환할 때는 3개밖에 안 썼었죠. 그래서 원래는 현금성 자산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들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현금부터예요. 현금.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진도 나갈 때 얘기했죠. 현금이라는 거는 돈을 말해요. 돈. 다만 이 돈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의 돈과 다음에 회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돈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아래 내려오시면은 회계상에서 현금, 돈이라고 보는 것들은 뭐가 있냐 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찍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밑에 있는 박스 있죠, 표. 표에 들어가시는 거는 회계상에서 계정 과목을 전부 다 무슨 금이라고 쓴다? 현금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아래 내려오시면 첫 번째 현금으로 들어가는 건 통화와 두 번째 통화 대용증권이 있어요. 통화는 말 그대로 돈, 지폐와 주화 또는 지폐와 동전. 그러고 통화 대용증권은 아래 보시면 제가 의미는 써놨어요. 돈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종이다 라고 써놨잖아요. 의미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아셨죠? 통화 대용증권의 의미가 뭘까요? 이건 아니에요. 다만 명칭의 의미가 궁금하실까 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통화, 돈을 대용,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증권, 종이라 그래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를 우리가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까지도 전부 다 현금이다. 또한 통화 대용증권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첫 번째 꽁지가 수표, 다음에 꽁지가 증서, 다음에 만기대너음, 일람출금어음, 배당금 영수증, 국고지급통지서, 공사채 만기 이자표까지도 전부 다 통화대용 증권으로 봐요. 생각 잠깐. 혹시 꽁지 수표자 달리는 거 일상생활에서 뭐 있는 줄 아세요? 요즘은 잘 안 써요. 5글자. 자기압 수표. 그렇죠. 맞아요. 10만 원권 수표. 괜찮으시죠? 요즘 5만 원짜리가 나오고 나서 잘 안 쓰죠? 혹시 만 원짜리나 5만 원짜리 쓰는 거랑 10만 원권 이제 자기압 수표 쓰는 거랑 차이점 혹시 기억나세요? 10만 원권은 뭐예요? 신분증 제시를 하고 뒤에다가 본인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고 이해되세요? 맞아요. 이수하도록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2000년대생분들은 안 써봤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안 써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본인 신분증 보여주면서 이름 확인하도록 돼 있거든요. 5만 원권이나 만 원권은 그런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5만 원권이나 만 원권은 진짜 돈이니까. 그러고 10만 원권의 자기합수표는 그걸 돈을 대신해서 쓸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이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겁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서 발행하는 종이거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다만 회계상에서는 그런 통화대용 증권조차도 전부 다 무슨 금으로 본다? 맞아요. 현금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으시게 되고요. 다음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 꽁지 증서 달려 있으시죠? 요거 옆에다 제가 예시 잡아드릴게요. 꽁지 증서자로 들어가는 건 뭐가 있냐면 우편환 증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편환 증서 또한 현금이다. 아셨죠? 그러고 우편환 증서의 의미를 물어보진 않아요. 아셨죠? 의미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우편환 증서를 검색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우편환 증서를 줄여서
우편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셨죠? 그래서 우편환 증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현금으로 본다. 알죠? 잠깐 영상 멈추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회계상에서 현금이에요. 영상 멈추고 제가 설명은 해드렸고, 다음 그러고 이제 옆에 보시게 되면은 공지 증서자 중에서 차용 증서 있는 거 보이세요? 차용 증서는요, 현금 안에 들어간 증서가 아닙니다. 아셨죠?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빌리고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해서 써준 각서를 차용 증서라 그러시잖아요. 그거는 현금이라고 쓸 게 아니라 차입금 또는 대여금이라고 쓰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음 그러고 위에 올라오시게 되면은 단순히 수표 발행이라고 나오시면은요, 현금이라 쓰시면 안 돼요. 아셨죠? 단순히 수표 발행이라고 나오시면은 현금이라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 수표 발행이라고 나오면은요, 뭐라고 써야 돼요? 밑에 내려오시면은 제가 이제 수업 중에 부르는 명칭으로 단어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글자를 줄여서 아이당당 유동현이라는 글자로 이제 부르게 될 거예요. 아이라는 거는 누구예요? 나. 당이라는 거는 당사 또는 당점이라 그래요. 당사, 당점은 어느 회사를 말해요? 우리 회사를 말하죠. 그래서 내가 발행한 수표거나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무슨 좌예금으로 처리한다? 당좌예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괜찮으시죠? 그러고 다른 사람이죠. 너가 발행한 수표나 동사, 다른 말로 동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는 무슨 금으로 처리한다? 현금으로 처리돼요.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유동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타인 발행 수표라고도 부르거든요. 타인 발행 수표. 그래서 이거 단어를 줄여서 아이당당 유동현이라고 불러서 내가 발행하는 수표는 당좌예금, 남이 발행하는 수표는 현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지문, 상품을 구입하고 수표를 발행했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상품을 구입하고 수표를 발행했다. 그럼 그 수표는 누가 발행한 거다? 내가 발행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좌예금이라고 써야 된다? 맞아요. 당좌예금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문제 찍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 저는요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설명에 대해서 못 들으면요 머릿속에 암기가 안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서부터 말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일단 밑에 내려오셔서 아래 당좌예금이라고 2번 자리에 있는 거 보이세요? 당좌예금은요 옆에 보시면 설명, 우리 앞에서 기초교환할 때는 마이너스 통장이다 밖에 안 했죠. 당좌예금은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회사가 스스로 수표를 발행해 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당좌예금이라 그래요. 괜찮으시죠? 자기합수표 써보신 분들은요 그 밑에 어느 은행에서 발행했는지 은행 도장 또는 명칭이 찍혀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이다. 그럼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자기합수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거는 누가 발행하는 수표라고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발행하는 수표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은행과 신용거래를 통해서 되셨어요? 우리 회사가 자금을 유동적으로 쓰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고 발행해주는 수표, 통장을 우리가 당좌예금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지금서부터 개념 설명. 자, 지금서부터는 개념 설명. 다시 얘기하지만 개념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알죠? 아이당당 유동현이 제일 중요해요. 해볼게요. 우리 회사 이재낙원이 옆에 거래처 삼전회관에 가서 물건을 사올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상품 100원, 그러고 얘한테 뭘 줬냐면은 당사가 수표를 발행해 줬어요. 선생님, 이 수표 발행한다라는 게 뭔 얘기예요? 우리 회사가 당좌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회사
명의로 다른 사람한테 수표를 써줄 수 있어요. 혹시 영화 같은 거 보시다가 되게 부잣집 도련님들이 가끔 영화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직원이 와서 아유 사장님 저 월급 받을 때가 됐는데요. 일로 오세요. 얼마 받고 싶은지 써보세요.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어요? 그거 뭐라 그래요? 맞아요. 백지수표라 그러죠. 그 자리에 수표를 써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당좌예금은 그런 식의 통장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당사가 무슨 표를 써줄 수 있다? 맞아요. 수표를 써줄 수 있는 통장이라 그래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회사가 당좌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한 얘기로 우리도 신용카드 같은 거 만들 때 또는 마이너스 통장 만들 때 무슨 용도 체크해요? 신용도 체크하시잖아요. 회사의 신용도 체크를 하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회사한테 수표를 써줄 수 있도록 수표 뭉치 종이를 먼저 주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통장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걸 당좌예금 통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사한테 수표 뭉치를 먼저 주고 종이 뭉치를 먼저 주고 그러고 당좌예금 통장이 개설되고 나면 회사가 수표를 찢어서 또는 끊어서 그 사람한테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통장을 무슨 좌예금이라고 그런다? 당좌예금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수표가 발행되시게 되면은요. 요 수표를 받아간 삼재낙원의 입장에서는 밖에다 이 수표를 사용할 때 무슨 금처럼 사용하게 된다? 맞아요. 현금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거래처 입장에서는 남이 발행한 수표다 보니까 이거를 무슨 금이라 쓰는 거고? 맞아요. 현금이라고 쓰는 거고.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얘가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이 어디서 빠져나간다고요? 맞아요.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슨 좌예금이라고 써주는 거다? 맞아요. 당좌예금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해는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럼 단어 보고 제가 문제 한번 쓰고 나서 파트 얘기 밑으로 계속 갈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당당 유동 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발행한 수표는 무슨 좌예금? 당좌예금. 남이 발행한 수표는 무슨 금이라 그런다? 현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식의 예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 문제 봐보세요. 그럼 상품 사왔죠? 그럼 차변에 가는 거 무슨 품? 상품 100원. 그럼 대변에 당점 발행 수표로 80원 줬죠? 아이당 당. 그렇죠. 그래서 당좌예금 80원. 유동 현. 그래서 동점 발행 수표는 현금. 그렇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거 쓰실 때 단어 체크하시란 얘기예요. 알죠? 다음 밑으로 계속 가볼게요. 현금 파트. 밑에 내려오시면은 당구장 다시 동그라미 2개짜리 현금과 부족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회계 1급 문제로 가끔 나옵니다. 아시죠? 가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과다하거나 부족한 상태로 그것을 밑줄 결산시까지 찾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으로 쓰는 걸 현금과 부족이라 그래요. 되셨죠? 언제까지 찾아본다고요? 결산 때까지. 아셨죠? 결산 때까지 찾아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의미되시죠? 그럼 이제 여기서 동계 생각하면서 이제 아래 지문 좀 봐볼게요. 밑에 보면요. 밑줄 실제가 많으면 무슨 변? 차변에 현금을 쓰란 얘기고 밑에 실제가 적으면 무슨 변에? 대변에 현금을 쓰란 얘기예요. 되셨죠? 그러고 반대로 현금과 부족은 반대편에 써주란 얘기거든요. 선생님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서부터 잠깐만 설명. 혹시 여기서 이제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알바 아셨죠? 알바. 그러고 그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알바했던 거 아니면 사업체 운영하신 거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제 옛날 그분이 카페를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카페 이제 알바를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카페 알바를 할 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오전에 시작하면은 뭐부터 할까요? 그쵸. 현금 시제를 맞춰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시작을 하면 포스에 현금 시제를 맞춥니다. 되셨죠? 그러고 마감 알바가 마지막 끝날 때 무슨 금 시제를 맞춰요? 현금 시제를 맞춰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현금 시제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적혀 있는데 1,000원이 들어있는데 금고통에 포스에 찍혀 있는 요걸 장부라 그럽니다. 장부 금액이 800원이 찍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실제로 현금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금고통에 돈이 더 있다는 얘기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현금 시제가 더 크다라는 거는 실제로 돈이 더 들어와서 금고에 들어있는데 포스에 안 찍혀 있으니까 그걸 지금 알 수가 없다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들어오시면은 무슨 변? 차변. 그래서 차변에 현금으로 얼마가 더 들어왔는데? 200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적어놓는 걸 현금가부족이라 그런다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실제가 크다라는 건 돈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고 실제가 작다라는 건 돈이 더 나갔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고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돈이 왜 들어왔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아셨죠? 모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아셨죠? 1,000원을 계산기 밑에 이렇게 깔아놨는데 알바가 깜빡했어요. 그럼 그거 깜빡하면은 머릿속에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들다가 찾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럴 때 잠깐 잡아놓는 계정 과목을 현금가부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현금 시제, 금고통에 들어있는 돈이 500원이 들어있어요. 괜찮으시죠? 근데 포스, 모니터에 지금 찍혀있는 금액, 장부 금액이 예를 들어서 들어있는 게 9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금고통에 들어있는 돈이 지금 더 작죠? 그럼 돈을 벌었다, 썼다? 맞아요. 썼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들어가는 게 무슨 금? 맞아요. 몇백 원? 400원.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차이 나는 만큼 돈을 더 썼단 얘기니까. 근데 이유를 알면은 바로 이유를 써주면 되는데 이유를 모르면은 무슨 금가 부족으로 적어 놓는다? 맞아요. 현금가 부족으로 적어 놓는다. 괜찮으시죠? 마무리 얘기할게요. 그럼 이렇게 적어 놓은 현금가 부족을 가지고 언제까지 찾는다? 그쵸. 결산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잖아요. 그럼 어제 우리 했던 얘기 원래 있던 이유가 해소가 되게 되면 그 계정 과목이 어디로 없어진다? 맞아요. 반대로 없어진다 그랬었어요. 이해되세요? 그걸 반대로 없애면서 이유를 써주는 거라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현금가 부족이 대변이었으면 무슨 변으로 없애고? 차변. 현금가 부족이 차변이었으면 무슨 변? 대변으로 없애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반대로 없애고 그 이유를 기록해 주란 얘기예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설명 잠깐 해드렸고 우리 깜지 계속 봐볼게요. 깜지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단 밑에 결산 시에는 혹시 현금과 부족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손실이나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다시 한번 결산 시에 남은 현금과 부족이 있으시면요. 그거를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왜요? 왜요? 밑에 밑줄 그어볼게요. 현금과 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아직 가지급금, 가수금은 안 했죠? 미리 밑줄 그었어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임시계정이라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 이제 비만계정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는데 이런 임시계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잠깐 적어놓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무슨 무 상태표에는 기록할 수가 없다?
맞아요. 재무상태표는 기록하실 수가 없어요. 되셨어요? 내가 이유를 알지도 못해서 계정 과목을 잡았는데 그걸 재무상태표 기록하시잖아요. 밖에 있는 투자자들이 보고 의사결정에 오도를 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 회사의 주주들은요. 주총하기 전에요.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재무팀에. 이게 뭔데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회사가 잘 모르겠는데요? 가 되면 니네 회사 일을 왜 네가 몰라? 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자들의 신뢰가 없을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임시 계정들은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에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결산이 됐을 때 무슨 손실이나 잡손실이나 무슨 이익으로 없애버린다? 잡이익으로서 잡다하게 돈을 벌었거나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확인되셨으면은 지금서부터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프린트 잡아보세요. 자, 맨 위에 보시면은 케이스 1번 현금과 부족 문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랑 케이스 1번 문제, 다음에 케이스 2번 문제까지 풀고요. 다음에 교재 문제는 푸실 시간 드리고 답 맞추고 해볼게요. 자, 밑으로 갑니다. 케이스 1번 이어지는 문제예요. 현금의 시제가 10,000원이 남았죠? 그럼 질문. 실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예요. 금고통에 돈이 지금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럼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무조건 돈이나 물건부터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이제 찍 들어왔으니까 무슨 변? 차변. 차변에 들어가시는 거 현금 10,000원. 자산의 증가. 근데 이 원인을 알 수가 없죠. 그러고 날짜가 아직 결산이 안 됐죠. 그러니까 찾아볼 시간이 남았잖아요. 결산 때까지. 그래서 대변에 무슨 금과 부족을 잡는다? 현금과 부족. 그쵸. 10,000원. 자산의 감소. 괜찮으시죠? 그래서 현금이 늘어나긴 했는데 전체적인 형태는 어떤지 모르니까 총 자산은 변화가 없도록 증가 감소를 잡아주는 거라고요. 밑에 계속. 그럼 이제 아래 내려오셨을 때 12월 25일 위에 과다액 중 8,000원은 임대료로 찾았죠. 그러니까 잡혀있던 현금과 부족은 어디로 없어진다? 반대로 차변으로 없어진다. 그래서 찍 차변에 들어가시는 거 현금과 부족 8,000원 해서 자산의 감소. 다시 증가. 죄송해요. 증가. 그러고 이제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는 무슨 대료다? 임대료다. 그쵸. 원래 잡혀있던 계정 과목을 없애면서 그 계정 과목 명칭 정상적으로 바꿔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변에 들어가는 거 임대료 8,000원 해서 수익의 발생. 쫓아오실 수 있죠? 그럼 우리가 10,000원 중에 8,000원 찾았잖아요. 그럼 몇 천 원을 더 찾아야 된다? 그쵸. 그걸 결산 때까지 찾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래 내려오시면요. 12월 31일 위에 과다액이 결산 때까지 이유를 찾지 못했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현금과 부족은 무조건 없애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현금과 부족 무슨 변으로 없애고? 차변. 그래서 차변에 들어가시는 거 현금과 부족 2,000원. 자산의 증가. 그럼 이제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 우리 맨 처음 분계를 보면요. 처음에 현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들어왔죠? 이해되세요? 그럼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번 거다, 쓴 거다? 번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무슨 이익이다? 그렇죠. 잡이익이다. 아직 거래팔 요소가 익숙하지 않으실까 봐 지금 이렇게 쓴 거고 머릿속에 이제 거래팔 요소가 있으신 분들 또는 T계정 머릿속에 있으신 분들 손익계산서에서 차변은 무슨 용? 비용. 대변에 들어가는 거 무슨 이익? 수익. 그러니까 대변이 무슨 이익의 발생이라? 수익의 발생이라 잡이익밖에 안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들어가는 거 수익의 발생. 왜냐하면 잡손실은 비용이니까. 이해되시죠? 밑으로 계속 가볼게요. 그럼 이제 케이스 2번 갑니다. 케이스 2번. 현금 시제액이 5,000원이 부족하죠. 그럼 우리가 돈을 벌었다 썼다? 썼다. 찍 현금 자리 잡으시고요. 대변의 현금 5,000원, 자산의 감소. 근데 지문 보니까 이유 모르죠? 그러니까 차변에 들어가는 거 현금과 부족. 그쵸. 5,000원. 자산의 증가. 그럼 이제 현금과 부족 똑같이 결산대까지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밑에 내려오시게 되면은 10월 28일 위의 부족액 중에 4,000원은 영업부직원의 간식대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현금과 부족 잡혀있던 거를 반대로 없앤다. 대변으로. 그래서 반대로 없애주고. 그럼 이거 우리 회사 직원들 간식된 거잖아요. 차변에 무슨 이유생비? 맞아요. 복리후생비 4,000원으로 가는 거라고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앞으로 얼마를 더 찾아야 된다? 1,000원. 이해되시죠?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12월 31일 위 부족액이 결산 때까지 이유를 찾지 못했죠? 그럼 남아있는 1,000원을 마저 대변으로 없애고. 괜찮으시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과 부족 1,000원 자산의 감소를 잡고. 그럼 이제 차변에 위에서 우리가 돈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결산 때 무슨 손실로 적는다? 맞아요. 그래서 잡손실 1,000원 해서 비용의 발생으로 들어가시게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우리 현금과 부족까지 설명을 들었어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교재 문제.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오시잖아요. 그럼 저는 문제 프린트 구성을 흐름을 이해하시라고 순서대로 써놨어요. 나중에 문제가 나오실 때는 흐름이 있으면은 요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거든요. 단편적으로. 교재 좀 봐볼게요. 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은 360페이지 펴보세요. 교재 360페이지. 교재 360페이지. 그거 117의 기출문제예요. 자, 문제 봐볼게요.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 문제 5번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문제 5번의 타이틀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대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날짜가 몇 2월 31일이다? 12월 31일이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가 12월 31일 시점인 거예요. 그럼 아래 내려오셔서 1번 지문 봐볼게요. 12월 11일에 실제 현금 보유액이 장부상 현금보다 67만 원이 많아서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하였던 이잖아요. 그럼 과거 제시를 해준 거죠. 이미 우리가 저걸 했었대요. 아셨죠? 그러면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요만큼만 아셨죠? 위에다가 조그맣게 분개 한번 잡아보세요. 뭐라고 처리해야 되나? 그럼 이제 문제 생각해보면 실제 현금 보유액이 장부상 금액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12월 11일의 분계는 차변의 현금이 67만 원, 대변의 현금과 부족이 67만 원이 잡혀 있다 이미. 그러니까 결산 시점에 이거를 정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금액 중에 34만 원은 결산일에 선수금으로 밝혀졌으나 라고 나왔죠. 이유 찾았죠. 그럼 이제 잡혀있던 현금과 부족은 반대로 그쵸 차변으로 없애야 되겠죠. 답안입니다. 그래서 찍 차변에 들어가시는 게 현금과 부족 67만 원.
그럼 이제 그 중에 대변에 이유 하나씩 써야 되겠죠. 선수금으로 몇십 4만 원이다? 34만 원이다. 근데 그 중에 33만 원은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럼 처음에 붕괴가 우리가 돈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돈을 벌었던 거죠. 그래서 대변에 33만 원은 무슨 이익이 된다? 맞아요. 자비이익이 된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답안이 이렇게 가신다고요. 항상 우리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요. 문맥상의 흐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전 상황이 어땠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가 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실제 문제는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된다. 계속 그럼 이제 교재 앞으로 가볼게요.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307페이지 펴보세요. 307. 122회 기출문제 3번입니다. 3번. 깜지 이제 참고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특히나 처음 하시는 분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가 있으시죠? 그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현금으로 들어가는 건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통화대용증권은 꽁지가 수표, 다음에 꽁지가 증서, 만기된 어음, 일람출금 어음, 배당금 영수증, 국고지급 통지서, 공사채 만기 이자표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럼 일단 정확한 거 골라낼게요.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들어가는 거 일단 무슨 좌예금? 당좌예금. 아까 제가 깜지에다가 맨 위에 적어 드렸죠. 다음에 무슨 통예금? 보통예금. 그러고 아까 제가 꽁지 증서자 옆에 예시 딱 찍어 적어 드렸죠. 무슨 편한 증서? 맞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시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 근데요. 선일자 수표는요. 꽁지가 수표잖아요. 맞아요. 낚시성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가 뭔데요? 그거는 뒤에 어음 파트 가서. 아셨죠? 어음 파트 가서. 제가 미리 찍습니다. 아셨죠? 미리 찍을게요. 선일자 수표는요. 회계상에서 어음 처리합니다. 어음. 아셨죠? 그래서 낚시성 지문이요. 미리 찍었어요. 나중에 어음 파트 가면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깜지로 돌아가서 문제 지문 조금만 더 보고 설명 조금만 더 보고 문제 조금 더 풀어볼게요. 자, 깜지 밑에 주의사항 나오는 거 보이세요? 주의사항. 처음에 보시면은 결산 당시 현금과 부족 발견, 그 다음에 결산 전에 현금과 부족 발견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현금 과부족을 결산 시에 봤어요? 결산 전에 봤어요? 결산 전에 봤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까 우리 기출문제 풀었던 것도 12월 11일에 발견하였던 현금과 부족, 그리고 우리가 문제 프린트에 구성했던 것도 9월 18일, 9월 17일에 봤던 현금과 부족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산 전에 현금과 부족을 발견하시면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현금과 부족 잡혀있던 걸 결산 때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바꿨었어요. 괜찮으시죠? 근데 이게 결산 당시에 또는 결산 시에 현금과 부족을 발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현금과 부족을 쓰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왜냐면 제가 방금 위에서도 현금과 부족은 포인트가 언제까지 찾아볼 거다? 맞아요. 결산 시까지 찾아보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산 시점에 현금과 부족을 봤다라는 거는 현금과 부족으로 찾아볼 시간이 있다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현금과 부족을 쓰는 게 아니라 현금을 막바로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까야 된다고요.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결산 전에 봤으면 찾아볼 시간이 남았으니까 현금과 부족을 잡아놓고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결산 때 돈이 남거나 부족한 걸 보면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현금과 부족을 쓰는 게 아니라 막바로 현금을 잃어버렸다, 벌었다를 써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바로 잡손실이나 잡이익 처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눈에 들어오셨으면은 문제 프린트 봐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은 1페이지 별도 문제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12월 31일입니다. 결산 당시에 현금 시제액이 4,000원만큼 과잉되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럼 과잉이라는 거는 시제가 크다는 얘기죠.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금고통에 돈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4,000원 자산의 증가. 의미되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결산이 아니었으면 대변에 현금과 부족을 잡고 찾으면 되는데 결산이니까 찾을 시간이 없죠. 그럼 돈 벌었죠? 돈 들어왔으면. 대변에 그쵸. 잡익으로 바로 간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밑에 계속 두 번째 결산 당시 현금 시제액이 2,000원만큼 시제가 과소돼 있다 그랬죠. 그럼 금고통에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돈을 썼다는 얘기니까 대변에 현금 2,000원 자산의 감소.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차변에 들어가는 거는 잡손실 2,000원 비용의 발생으로 가신다고요. 괜찮으시죠? 지금서부터는 정확한 설명. 제가 앞에서 이제 영상 멈추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현금 10,000원짜리 한 장을 편의점에 가서 1,000원짜리 10장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는 변화가 있다 없다? 그런 건 붕괴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 12월 31일에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원래 어떻게 처리했었어야 되냐면 현금과 부족 2,000원 대변에 현금 2,000원 이 맞아요. 근데 결산이죠. 그럼 현금과 부족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잡손실 2,000원에 현금과 부족 2,000원으로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잡혀있던 거 반대로 까야죠. 결산이니까. 찾을 시간이 없잖아요. 의미되세요? 그러면 같은 날짜에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는 똑같은 계정을 2번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건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생략이라고요. 정확한 의미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결산 때 돈이 남거나 부족한 걸 보면 현금과 부족을 쓸 시간이 없으니까 막바로 잡이익의 잡손실로 가는 거예요. 의미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지금서부터 교재 갑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 봐보시냐면은 페이지 278페이지 펴보세요. 278. 여기는 이제 우리 퍼펙트 교재 책 저자가 이제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거든요. 지문 갑니다. 뭐 만들어져 있는 문제도요. 다 기출문제 참고해서 만든 겁니다. 아셨죠? 지문 맨 위에 파랑 색깔 박스 보시면은요. 다음 결산 자료를 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기 있는 거 다 결산 문제래요. 시점이 몇 월 31일이다? 12월 31일이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중에 밑에 보시면 7번 문제 있는 거 보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7번 기말현재 실제 현금 보유액은 실제가 장부보다 부족하대요. 이건 거죠. 그럼 우리는 돈을 썼다 벌었다? 썼다. 실제가 작으니까 금고통이 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 현금 2만 원. 그럼 결산이니까 찾아볼 시간 없죠. 바로 차변에 잡손실 2만 원.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현금과 부족. 괜찮으시죠?